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와장창 문 열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잠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여직원이 끝까지 자기가 못 나오겠다 했냐 하면은 그 여직원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오빠가 오면은 문을 열어주되 다만 이렇게만 와라. 경찰 1명, 선관위 1명, 민주당 관계자 1명, 기자 1명 이렇게 해서 5명만 들어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장을 갖고 와서 하드디스크하고 자기들이 확보하기 전에 안 들어가겠다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을 이 집을 알아내는 상황까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미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거기서 근무를 하고 교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잠복을 하면서 이걸 미행하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호수를 찾기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했는 그걸 들이받아서 경비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수법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수법입니까? 그리고 밖에 있는 기자들 폭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여직원이 문을 잠근 그걸 잠금이고 농성이라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니 여직원 한 사람이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예? 어떤 법으로 어겼습니까? 미행과 잠복이. 아니 사생활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미행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 아니죠. 해도 되죠.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찰이라는 표현은요.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따라다니고 그의 뒷정보를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찰 얘기를 하고 무슨 법을 어겼냔 말이에요. 민간인이 국가정보원의 공무원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불법 행위하고 있다. 가서 근무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처박혀 있다. 뭐 하고 있나? 살펴보는 행동 어떤 법에 해당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건이 검찰이 고발할 때 그 여직원이 자기를 사생활 침해하고 감금한 거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여직원이 건강 때문에 조금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가 나오면은 이게 감금을 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질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국정원 여직원 집을 일주일 동안 미행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 집을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주차장에서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비원에서 집을 알아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여직원 한 사람이 안에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부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먹을 것도 없이 문틈으로 물을 넣어주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직원이 혼자 농성했다라고 하는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나중에 법적으로 왜 절망한지 아세요? 왜 절망한지 아세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그렇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 타락시켰어요? 누가? 어느 세상에 국가의 정예 정보원이 자기 오빠를 부르고 자기 부모를 노출시킵니까? 예, 수십 명의 카메라가 있고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여직원이 얼마나 두렵게 했겠어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가족의 얼굴과 모든 신체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이렇게 만든 게 새누리당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예? 그럼 왜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새누리당이 보호하고 나서 변호사세요? 예? 제가 다음 질문 국가정보원에서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새누리당에서 나서 그걸 보호하고 있습니까? 네. 변호하고. 누가 변호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양측의 관점은 어느 정도 얘기했다고 보고